데일리 브리핑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CPA, 안병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이 지원금 1,200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2차 지원금 1,200달러. 아직 이 실업수당인 상태의 사람들은 실업수당, 다 해서 지금 함께 연장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8월 7일까지 합의를 보지 못해 실망이 많습니다. 자, 네. 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이슈인데, 정치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포스탈 서비스로 그 서로 논쟁이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그렇죠. 이유는 이제 11월 그 선거 때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편으로 이제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급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우편 투표는 부정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이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제 정책 이슈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히어로스 액트를 5월 달에 이미 제안을 해놓고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나 지난 7월에 공화당이 힐스 액트라는 이름으로 그 안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 간의 자존심 싸움 내지는 자기네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이제 합의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재정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올해 그 제안한 그 히어로스 액트는 3조 4천억 달러인데, 그 공화당에서 제안한 힐스 액트는 1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안의 그 금액 차이를 보면 2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벌써 몇 주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상당 부분 그 진통을 앓고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예측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만약에 합의에 도달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합의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 상황은 일종의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도와줘야 되고 국민들을 구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 페드가 있어서 페드에서 이 정도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는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제안한 3조 4천억 달러와 공화당이 제안한 1조 1천억 달러 사이를 어떻게 좁혀갈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어떻게든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만 물꼬가 트이게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쯤 가능할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주류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무래도 노동절이 지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많이 있고, 반면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공화민주양당이 내셔널 컨벤션이 지금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각 정치인들이 사실 그 컨벤션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합의에는 좀 그 시간을 할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된다면 노동절이 이렇게 바로 전이나 아니면 노동절이 지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대부분 이렇게 이제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절이 지금 9월 7일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중순도 거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일각에서는 네. 9월 초가 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공화당 쪽에서 10월쯤에 아마 깜짝 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지금 합의를 보지 않게 되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4가지 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실업수당이 제일 관심이 많은데요. 이것은 불법의 여지, 합법적이지 못하다, 이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성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그 자세를 보았을 때는 집행을 할 것으로 보아져요. 그래서 이제 집행이 되더라도 이게 상당히 혼돈스러운 것은 연방 정부에서 $300를 지원을 하고 주정부에서 $100를 지원을 해서 $400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그냥 연방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서 주정부가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려고 해도 주정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이유로 이것이 지연이 될 수가 있거나 집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급하자고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지난 8월 8일에 PPP 신청이 마감됐는데요. 그렇게 돼서 4월 또는 5월에 받은 그 비즈니스 PPP 돈은 이미 이제 지출을 다 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는 이제 탕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탕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8월 8일부로 PPP 신청이 완전히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그 8월 8일날 PPP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PPP 신청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4월 달부터 펀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탕감 기간이라는 것이 펀딩을 받은 날짜부터 이제 원래 8주였다가 24주로 바뀌었죠. 또는 그 탕감 받은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페이롤 지급한 날로부터 24주. 요게 이제 탕감 기간인데 지금 SBA에서 발표하는 것은 탕감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8주만 넘었으면 24주를 다 채우지 않았어도 탕감 신청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탕감 신청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탕감 신청을 받을 기관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탕감 신청을 받는 것은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들이 요즘 이제 뭐 준비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어서 신청이 뭐 8주만 넘었다면 언제든지 탕감 신청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PPP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받았죠. 그래서 탕감 신청도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은행은 어떤 그 방법으로 이 탕감을 진행을 하냐면 SBA에서 이미 은행들에게 다 가이드라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은행에서 그 탕감 신청하는 절차를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이미 어떤 은행들은 그 온라인으로 인터넷 선상에서 그 절차를 공지하는 곳도 있고 또 PPP 융자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그 신청받은 것을 검토한 후에 SBA의 어프루브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프루브를 받게 되면 그때 가서야 탕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신청하고 그리고 은행은 SBA에서 그 신청서를 어프루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정은 SBA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PPP 그 탕감 신청을 받으면 60일 내에 그 결정을 해서 탕감을 얼마를 해줄 건지 전체를 다 해줄 건지 아니면 뭐 그중에서 일부는 안 해줄 건지 뭐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SBA에 그 어프로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SBA에서는 그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통보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SBA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practically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이 거의 그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은 그대로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신청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절차에는 아무래도 서류 준비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탕감 신청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PPP 융자를 받은 거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탕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PPP 융자가 인기가 많았고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500만이 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 PPP 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정부에서 SBA에서 발표한 탕감 조건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60% 미니멈 60% 페이롤 코스트로 사용했어야 되고 40%는 넌 페이롤 코스트로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네. 탕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페이롤 코스트에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종업원 급료가 되겠죠. 플러스 헬스 인슈런스, 퇴직 연금, 그리고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부담한 세금 이런 것을 다 합한 계산을 잘 정리해서 그냥 계산만 해서 계산표만 제출하면 은행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다큐멘트, 예를 들면 페이롤 텍스 리턴이라든지 또는 뭐 그 페이롤 레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non payroll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렌트라든지 이자라든지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페이한 거니까 우선 인보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이자 같으면 아몰테이션 스케줄 그리고 뱅크 스테이먼트 그리고 이제 뭐 유틸리티 같으면은 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거 납부한 비일과 관련된 수표 사본 클리어된 수표 사본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은행에 연락을 하면 또는 이미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SBA에서 이 폼을 통해서 탕감 신청하라 하고서 폼을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 있어요. 3508 폼인데요. 두 가지 폼이 있습니다. 하나는 3508이라는 폼이 있고 하나는 3508 EG. 그러니까 EG는 아주 간단해요. 3페이지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3508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신다든지 셀프 인플로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이런 분들은 대부분 3508 EG 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어느 폼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폼을 작성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은행에다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요, 그 은행이나 SBA가 탕감 금액을 결정을 할 때 탕감해주는 어마운트가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보고서 이건 타당하다 싶으면은 전체에 대해서 탕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PPP 융자금의 100%가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거기에 딱 하나 돌이 하나 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EIDL 어드밴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종업원 한 명당 $1,000씩 미리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받자마자 무슨 탕감 신청이라는 게 없어요.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탕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PPP 융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PPP 융자를 $50,000 신청했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종업원이 5명 있어 $5,000를 EIDL 어드밴스를 받았다 그러면 이 $50,000에서 $5,000를 뺀 $45,000만 탕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60%와 40%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PPP 융자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금액의 50%만 페이롤 지급했다. 그러면 이 10%에 대해서 탕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종업원 수 계산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또 피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이프 하버리라 해서 구제 조항이 있으니까 PPP 융자 받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이 있으실 때 그런 것을 미리 공부해 두시고 담당 회계사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우리의 목표인 최고 100% 다 탕감받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150,000 이하는 탕감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아마 어느 의원인가가 그걸 제안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SBA에서 정식으로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BA에서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SBA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것을 공지하는데 8월 11일까지 공지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